예, 반갑습니다. 저희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아까 지금 BGM 좀 특이하죠? 저도 오늘 만들어가지고 호기심으로 계속 들었는데 참 참신한 것 같아요. 이게 스노라는 어플을 통해서 만든 거거든요. 챗GPT로 해서 뮤직비디오도 이제 GPT로 만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사, 작곡도 그 10곡까지는 무료예요.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쓰냐면은 아까는 수오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쓴 거고 뮤직비디오는 무비라는 뮤직비디오 만든 그 어플리케이션 AI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좀 활용하시면은 일반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그냥 한 대를 GPT를 틀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다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제 소개해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들어오신 사장님이 가지고 평소보다는 8시 반보다는 한 30분 좀 일찍 시작했어요. 공지를 제가 8시 습관적으로 8시 반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의식적으로 8시 해가지고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8시에 진행을 하는 거고 오늘 김영아님 반갑습니다. 홍기로님 반갑고요. 하리님 반갑습니다. 지연이님, 정민지님, 장한현님, 이진수님, 이진아님, 이정민님, 신상용님, 김호연님, 김숙형님, 메이저님, KK님, 반갑습니다. 아까 구프로님이라고 들어오셨다가 바로 나가셨네요. 구프로님이 이진아님인가요? 그, 진행하기 앞서 제가 프로원 프로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채팅창에 제 소개에 관련해서 이렇게 넣어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냥 뭐 쭉 읽는 것보다는 어차피 진행하면서 소개도 좀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하는 거 실습도 많이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제가 항상 제 소개하기 전에는 이렇게 관련해서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채팅창에. 건프로라고 합니다. 그 유튜버 채널이랑 인스타그램이랑, 오늘 제가 공지 드린 대로 그, 저희 매일 100만 명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챗GPT를 활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10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 하셔야 되거든요. 다 하신다는 게 뭐냐면은, 말씀드릴게요. 인스타그램. 그 인스타그램이랑 스레드, 일반적으로 좀 보면은, 그 스레드란 인스타그램이랑 스레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은 영상을 통해서만 아니면은 이미지를 통해서만 보통 소통이 됐다고 치면은 스레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링크도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한 6만 명 정도 되죠. 그리고 블로그 채널도 네이버 블로그랑 티스토리 블로그랑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카페를 좀 많이 해요. 카페. 네이버 카페. 근데 요즘에 네이버 카페가 트래픽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도 예전에 보니까 이거를 좀 많이 죽이고 있더라고요. 스마트 이즈큐라는 카페를 그 관리자 2개를 해서 이제 좀 4개 채널 하거든요. 큰 거는 19,000명, 작은 거는 5,000명, 그리고 제일 적은 거는 2,000명.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이슈아이라는 채널은 진작에 제가 했던 채널, 프로건 프로TV라는 채널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려고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고, 역시나 이제 줌 같은 경우도 라이브로 지금 송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루에 어떻게 100만 명이 소통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좀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온라인 채널은 뭐 어떤 거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키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숲에 대한 관점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뿌리, 습관 내리기,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 대가 지불을 하셔야 되고, 그게 이미 습관이 돼버리면은, 이미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시까지 매일 일하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10시 이전에 들어가면은, 10시 일하더라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10시까지 이제 습관이 되면은. 그 전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또 할 게 없어요. 뭐 이제 보통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 좀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 확장성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뭐, 제가 유튜브에 지금 공들이는 거는, 여기저기 인스타, 스레드, 네이버 카페, 뭐, 카톡 다 더하면 100만 명 되겠더라고요. 이제, 100만 명, 이 카톡방 쭉 이게, 뭐, 이렇게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크롤링 해가지고 하면은, 하루에 진짜 100만 명 정도씩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컴퓨터를 하나를 계속 틀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조회수가 10,000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더 확장성이 더 커지겠죠? 확장성이 큰 분야를 좀 선택해 하셔가지고, 좀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하다못해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제가 트위터도 팔로워가 몇만 명 정도 되거든요. 트위터가 몇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뚝딱 되지는 않았겠죠? 처음부터 키우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그렇고, 네, 꾸준하게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쇼핑몰 강의 때는 항상 이 영상을 좀 보여줘. 이종용 씨라는 분의 영상을 보여주는데, 하루에 20시간씩 좀 개 노가다, 지금 쉬운 얘기로 막 개 노가다 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450만 원? 결국 이분이 10년 동안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고생스럽게 일을 하시다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일을 했냐면은, 목욕탕에서 한두 시간씩 주무시고, 화장실에서 한두 시간씩, 차 안에서 한두 시간씩. 그러니까 제대로 발 뻗고 주무시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목욕탕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온라인 시스템 소득은 하루에 그냥 2시간씩 꾸준하게 시스템을 만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자본주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판매 기술을 배워서 판매를 잘 하시던가, 그게 온라인 판매가 됐든 오프라인 판매가 됐든, 시드머니 자금을 모아서 투자의 기술을 배워서 투자를 잘 하시던가. 근데, 제가 현금 흐름이 좀 여유로운 분들 보니까, 파이프라인을 여러 가지 두더라고요. 세 가지 이상. 그 중에 파이프라인에서, 가능하면은 내가 관여를 적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소득들을 많이 둬요. 네, 이종영 씨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노동소득이라 하는 이유가 시간이랑 자기 노동이랑 바꾸면서 그렇게 20시간씩 일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지금 4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 많이 하면 지금 돈으로 500만 원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20년 일해야 보통 7억, 40년 일해야 14억 정도가 보여지거든요. 꼬박꼬박 부어야. 근데 아시는 것처럼 40년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14억 가지고 노후 준비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노후 준비를 하려면은 65세나 70세 이후에 자산이 20억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억이 누구 막 애들처럼 심리가 그렇지만 않을 텐데, 내가 아무것도 없이 소득이 들어오려면은 20억 있어야 돼. 부동산 자산으로, 아니 주식 자산으로, 코인 자산으로, 아니면 쇼핑몰 자산으로, SNS 트랙백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트래픽을 모을 수 있는 자산으로. 그러니까 트래픽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가 필요하다. 100만 명한테. 그러면은 자산소득 500만 원 정도 이상은 소득이 돼요. 물론 사람이 개입이 돼가지고 어떤 게 있어야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뭔가를 다 판매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판매하는지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지식을 판매할 거고, 이제 의사분들은 의료 기술을 판매할 거고, 변호사들은 법률 기술, 법률 지식, 그죠? 경영 컨설턴트는 경영 컨설턴트 지식, 저 같은 이제 SNS나 아니면 쇼핑몰은 역시나 쇼핑몰을 하면서 쇼핑몰 지식이나 유튜브 SNS 키우는 지식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은 좀 다운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빈부격차가 계속 커진다는 건 알고 계시죠? 계속 커지는데 지금 어, 잘 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파이프라인 소득을 여러 가지 두고 공통적으로 미국이랑 인도랑 섞여 있는 분들이 잘 되더라고요. 미국, 인도, 두바이, 한국 내수 시장이 그렇게 막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이랑 연관돼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1차 산업혁명이 공사, 2차 산업혁명이 인터넷 컴퓨터, 3차 산업혁명이 모바일, 지금은 AI, GPT, 그다음 빅데이터, 유비쿼터스가 기회거든요. 유비쿼터스라고 하면 온오프라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양하게 결합을 해주면 좋겠다. 제가 유튜버를 또 찍고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하면서 중강의도 하는 이유가 이건 온라인이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도 하는 이유가 유비쿼터스, 온오프라인, 그리고 빅데이터. 제가 SNS를 하면서 빅데이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한 7천 명 정도 모았거든요. 근데 그 7천 명이 수요가 있는 데이터겠죠? 근데 제가 문자를 막 7천 명을 다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최신 데이터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이 됩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판매를 위해서는 판매처의 수요가 있어야 되겠죠? 수요? 하다못해 내 식을 판다고 하더라도 내 시간을 사줄 수 있는 수요자가 있어야 되겠죠? 수요, 신뢰, 관계가 판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유튜브를 집중하는 이유가 신뢰를 주고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어서 유튜브를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보다 키우는데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하다 보면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거든 기회를 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뚝딱 되지는 않았겠죠. 이제 자영업 필드에서 한 20년 차 일을 했는데,
이제 20년 차 자영업 필드에 일을 했다는 거는, 이제 월급을 주고, 인건비를 주고, 임대료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한테 고용받아서 월급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억 부자한테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경제가 힘들었을 때. 근데 웬만해서는 그분이랑 나중에 사이가 소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월급 받은 만큼만 또 일을 하더라고요. 사람이란 게 월급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 월급 받은 만큼만 일을 하는 속성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느꼈어요. 아, 내가 어차피 20년 차 야생에 나왔는데 내 먹이는 내가 만드는 게 맞다. 근데 어찌됐든 먹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야생의 사자는 수요가 있는 고객들을 상담한다.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신뢰를 준다. 비즈니스에 돈 버는 그거는 신뢰 곱하기 고객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게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는 고객 수가 많은지. 전문가들도 그렇잖아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그분들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신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확장성 있게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년 차 자영업 필드에 있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막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연봉이 좀 많았을 때는 연봉 한 3, 4억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항상 이렇지는 않잖아요.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그래서 한때는 뭐 직장인들도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월급 받는 나도 월급 받고 싶어. 그래서 30살 초반에 자영업 시작했을 때는 실제로 광고 대행사에서 급여를 받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영업 필드로 넘어오면서 다시 사장님한테 급여 달라고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미 야생으로 넘어왔는데 좀 이제 거래처 사장님이 되면서 이제 이제 그거 있잖아요. 월급을 꼭 한 사람한테 받으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100군데 받으면, 한 군데에서 100만 원씩 받으면 100군데면 얼마죠? 예, 그런 로직을 좀 빨리 깨닫게 됐죠. 30살 초반부터. 그래서 30살 초반에 하루에 1,000만 원 정도 벌었던 적도 있어요. 대기업이랑 거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월급 받는 일로 다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제 소개하면서 부동산 이렇게 투자도 했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자수성가 하신 분들을 좀 알게 되면서 이게 내가 건물이 있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건물이 있어 건물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부동산 하면서 아파트도 많고 건물도 많고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핸드폰 하나에 한 30년 동안 핸드폰을 바꾼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핸드폰 하나에 14,000명, 핸드폰 하나에 10,00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수성가 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알았어요. 근데 그 공통점은 첫 번째가 일찍 장사를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LG나 대기업 다녀도 노년에 안 좋아진 케이스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종잣돈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절실함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나 절실함, 열정 가지고 종잣돈이 있이 사업을 시작하면은 그 절박함이 없으면 대다수 망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모든 사업은 결국 제로로 수렴한다는 피터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SNS랑 왜 사업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업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성공하기가 너무 쉬워서 그래요. 사업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업자 관점에서 SNS, 뭐 특히나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특히나 유튜브는 누구나 쉽게 못하니까 더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사업적인 관점에서 괜찮은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SNS에 인스타그램에 예전에 막 연봉 같은 거 올렸어요. 2023년도.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연봉 1억 찍으면 연봉 2억, 연봉 2억 찍으면 3억, 3억 찍으면 4억. 그러니까 4억까지는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좀 오만했죠. 2000 몇 년도냐 이래가지고 돈 벌기 쉽다 스스로 체면을 걸면 돈 버는 공부를 하게 되고 돈 버는 본질을 알게 되면 돈 버는 건 다른 목표 위에 상대적으로 쉬운 기준에 적용이 된다. 작년에 대략 연봉 10억 정도 거쳐가 이 제 통장이 아니라 공용 통장이랑 뭐 같이 같은 대표이사랑 같이 한 10억 정도 거쳐갔거든요. 그 중에 한 3, 4억 정도를 수령을 했는데, 이거 나중에 세금 때문에 엄청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세무사가 친구인데, 좀 잘 만져줘가지고, 세무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뭐, 이렇게 안 됐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부동산 할 때 소득이 좀 좋았을까, 한 달에 2, 3천만 원씩 소득이 벌었었는데, 이게 3년, 4년 되니까 종합소득세가 누진가세 되면서 종소세가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번에 2, 3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소득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항상 좋지는 않거든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 안 좋았다가 그래서 2, 3천만 원 종합소득 된다고 세무사한테 사정한 적이 있어요. 분할로 하겠다고. 근데 세무사가 압류한다 못 준다 했는데 나중에 분할로 되긴 하더라고요. 세무사도. 그러니까 2천만 원도 막 이렇게 30만 원, 50만 원 성의만 보여주면은 압류를 안 거두더라고요. 근데 뭐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별별건데 많을 거야 아마 이런저런 경험이 있고 저런 경험이 있는데 저희가 그
현금으로 좋을 때는 이런 광고 비용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제가 광고 비용을 많이 쓸 때는 한 달에 500을 썼던 것 같아요. 창업박람회 그런 거 들어가면서 안 써더라도 100만 원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 부동산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 키운다고 키워드 광고해서 그러니까 제가 18,000명짜리 그 카페가 있는 거는 예전에 부동산 카페였던 거예요. 그때 막 광고할 때 막 한 달에 100만 원씩 투자했던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트래픽 때문에 광고 비용을 쓰는 거거든요. 트래픽이 뭐냐면은 손님이에요. 모든 비즈니스는 그냥 홍대 같은 데서 군고구마 장사할 수 있어야 사업적인 기질이 있거든요. 홍대는 이미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임대료 안 내고 골라골라 할 수 있는 기질이 있어야 나중에 이제 그 임대료, 저희가 강남역에 나가는 이유가 트래픽 때문에 임대료 비싸들이 나가잖아요. 결국은 모든 비즈니스는 손님부터 시작된다는 게 트래픽이라는 거죠. 상업박람회 이런 거 500만 원 왜 들어가겠어요? 트래픽이 몰리니까 들어가겠죠? 근데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는 하루 조회수가 10,000명, 유튜브가 지금 10,000명 찍거든요? 그게 그냥 돈 한 푼 안 들이고, 돈은 좀 들였죠. 초반에 광고비용 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광고비용 1도 안 들어가거든요. 초반에는 광고비용 좀 들어갔다.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도 키울 때 약간의 광고비용이나, 뭐, 저도 교육을 받았겠죠. 공부를 하면서 교육비용 같은 게 투자를 했겠죠. 그런 부분이 정이 되는데 지금은 광고비용을 안 쓰고,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줌 강의한다고 하니까, 이틀에만 한 30명, 40명이 좀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 그런 거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데이터 트래픽이라는 게 이제 확장성이 띈 특히나 유튜버는 확장성이 글로벌하고 인스타 블로그 특히나 뭐 스레드 뭐 여러 가지 다양히 하는데 이게 비즈니스가 세 박자가 궁합이 딱 맞으면 이게 곱합이에요. 항상 승승장구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비즈니스는 계속 본질 강화가 돼야 돼요. 왜냐면 경쟁자들이 붙기 때문에 내가 계속 또 유니크한 그런 것도 있어 확장성을 떼야 돼요. 동네 장사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좋아요. BTS가 성공한 거는 처음부터 국내에서 장사할 마음이 없었거든, 글로벌하게. 그래서 BTS 막 연습생 시절부터 막 유튜브 엄청 찍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월세를 조심해야 돼요. 인건비나 고정비. 그러니까 상품에 투자하는 비용도 있을 뿐더러 인건비가 들어가고 월세가 들어가면은 이 장사가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진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고정비 때문에. 장사는 계속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갭 투자할 때 컨설팅을 막 1,000만 원짜리 컨설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부동산 투자하는데 컨설팅 1,000만 원을 누가 해요? 예,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요즘처럼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다이소 같은 데면 엄청 잘 된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것처럼 박리담회로 엄청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 아니면은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예전에 저희 그 사무실이 하남 미사 스카이폴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저녁에 맨날 그 한식 뷔페를 가요. 근데 여기가 식권을 사면 8,000원 정도? 엄청 저렴하게 해가지고 손님들을 계속 모으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그 저녁 식사 그 장사하는 데는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성비, 가심비 그리고 경쟁인 거죠. 경쟁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경쟁이라는 게 음식 장사를 치면 본질 강화 맛이 있어야 되고 확장성 가능한 동네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어, 이 확장성이 오프라인 장사는 했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한 곳에 살아면 한 곳에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정비 네, 이런 부분이 있죠. 왜 유튜브 SNS를 특히나 유튜브 그 사업으로 생각하냐면은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소프트웨어나 플랫폼도 집어삼켜 버려서 그래요. 근데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예전에 기회가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쿠팡 날아가 버렸죠. 김범석 대표, 카카오톡 김범수 대표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 또 뭐죠?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트위터, 그러니까 다 모바일 유튜브 만든 플랫폼도 구글이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은 다 이미 대기업이 돼 버렸어요. 근데 저희가 대기업에 그걸 만드는 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대기업에 얹혀가는 건 쉬울 수 있어도 그렇죠. 플랫폼을 얹혀가는 전략을 좀 해보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변화하는 종말이 살아남는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게 유튜브라는 거를 광고 비용 안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 저는 좀 하기 전에 관련 책자나 정보들을 좀 다 보고 들어가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놀면서 500만 벌었으면 좋겠다 책을 봤는데 그 책 저자분이 조간이라는 분이에요. 커리어가 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농협의 상무님 하시고 정부 주식지사하고 공기업의 사장님 하시고 또 이제 강사협회 회장님 했던 분. 근데 71세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지금 74세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제가 딱 느꼈어요. 아, 내 나이가 지금 가장
내가 지금 가장 어린 나이구나. 그리고 저는 유재석 씨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유재석 씨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어, 무한도전 한 13년? 그 런닝맨 한 15년 차 하면서 이분이 그 이제 뭐 물론 개런티 그 거마비라고 하거든요. 방송 한 편당 거마비가 2천만 원 정도 되긴 해요. 근데 망가지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자존감이 되게 센 사람이구나. 그런 부분에서 이게 우성의견이로 쇼팔리아 부자가 된다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 나서는 거를 꺼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조한일 사장님 보면은 농협의 상무님, 그 공기업의 사장님, 정부부지사, 그리고 공기업의 사장님, 석탄공사 사장님 했던 분인데 자신의 서재에서 그냥 자기 얘기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조회수도 안 나왔고 그 구독자도 안 나왔겠잖아요. 나 깐지러웠을 거야 아마. 그런데 시간이 누적 되면 그리고 저 같은 사람한테 배우면 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유튜브 썸네일이랑 제목 만드는 거랑 실제로는 제목이랑 썸네일이 더 중요해요. 그런 걸 좀 아셔가지고 들어가면은 시간이란 걸 앞당길 수 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최근에 저한테 그 팔로워 가신 분 중에서 이제 남자분이에요. 김선영 이제 국악 그 80대 되신 남성분이 계신데 김선영 님이라고 이분이에요. 이분이 한 10년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여기저기 교육도 많이 받고 시간 낭비를 해버린 거야. 내 오프라인으로 저랑 피드백하면서 제가 썸네일 만드는 거, 제목 하는 거, 그리고 조회수 하는 거 금방 이게 80세 되시는 분이면서 인천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는데 제가 좀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80세가 넘었는데 이게 저희가 배움이라는 거 멈추는 순간 꼰대가 돼버린다고 하거든요. 80이 넘으셨는데 이걸 하시는구나 대단. 근데 이분 공무원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사 퇴직하시고 이제 자영업 필드에 넘어와서 국악학원 하시는데 국악학원도 결국은 손님이 중요하잖아요. 손님을 모으기 위해서 10년 동안 유튜브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방법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저한테 배우시니까 금방 이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셔야 된다. 뭐 트위터 하셔야 되고 페이스북 하셔야 되고 인스타 하셔야 되고 뭐 카카오톡 하셔야 되고 유튜브 하셔야 되고 블로그 하셔야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효율이 나오는 게 있다. 하다못해 싸이월드 지금 하시면 효율이 안 나오겠죠? 뭐 다운 카페 하면 효율이 안 나올 거고 제가 네이버 카페도 예전에 돈 들여가지고 광고 비용 쏟아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효율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많이 이제 신경을 안 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효율, 트래픽이 가장 많이 몰리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쉬운 얘기가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도 손님 보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메모장에 보면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온라인에 뭐 제가 쇼핑몰을 주로 좀 많이 강의를 하고 유튜브를 쪽에 하는데 온라인도 트래픽이고 온라인 트래픽은 노출 곱하기 유입수예요. 그 다음에 구매 전환, 이제 그 다음에 객단가라는 공식이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약간 정해져 있죠. 객단가.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도 트래픽, 노출. 근데 오프라인은 소통을 해야 돼, 소통.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요, 신뢰 관계가 모든 비즈니스는 수요, 신뢰, 관계로부터 형성된다. 근데 소통을 안 하면은 오프라인은 신뢰를 못 줘요. 근데 이 소통이라는 게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한다거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노출 소통 곱하기 구매 전환율, 예, 뭐 구매 PT 뭐 그런 걸 한다거나 그다음에 객단가. 그러니까 변호사도 장사고 의사도 장사고 회계사도 장사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목사도 장사예요. 목회자도. 그러니까 오늘 제가 목사님 만났는데 그 유튜브 콘서팅 한다고 그러니까 장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사고 의사도 장사고 회계사도 장사고 약사도 장사고. 근데 이제 전문가로 장사를 하냐 그냥 귀찮은 세일즈맨으로 장사하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트래픽이 중요하다. 네, 트래픽, 노출 유입수.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사람들만 상대해야 돼. 수요, 그다음에 신뢰를 주고 관계를 맺으면은 오진 비즈니스의 거래가 일어난다. 오프라인은 보통 객단가가 고관여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관여를 해서 고관여 상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가가 좀 비싸죠.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 그런 단가. 네, 온라인은 객단가가 좀 저렴해요. 저관여 상품이라고 해요. 몇십만 원짜리. 예, 사람이 관여를 안 해도 좀 팔릴 수 있는 쇼핑몰 상품들을 보통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장사는 손님들이 와야 되겠죠. 예, 손님.
손님들이 지금 어디서 많이 몰리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에서 많이 몰려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는 순간 7P라는 게 맞아떨어지는 7P가 뭐냐?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피지컬, 에비던스, 포지셔닝, 프로세스. 모든 상품은 프로덕트가 유니크해야 되고 USP라고 하거든요. 프라이스, A급 상품을 리뷰될 전략, 플레이스, 백화점과 지하철, 프로모션, 무자본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냥 온라인상에 전단지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단지가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신 그 사장님 이제 최현 대표님이라고 골드문 참치라고 운영하시는데 지금 매출 50억 정도 찍으세요. 근데 방이동에 참치 골드문 참치 하실 때 손님들이 6개월 동안 안 와가지고 장사를 접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석촌호수 가서 아침 저녁으로 전단지를 줬대요. 되게 유명해졌어요. 빵집 모자 쓰고. 그러면서 그분이 엄청나게 매출을 지금 50억 정도 치고 신사동에 오픈했거든요.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서울대학원 나오시고 대학원도 10군데 나왔는데 이런 분 그 강남역에 전단지 돌리면서 사업을 일으켜서 사업 마련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0m만 뛰어봐 못 팔면 죽는다 그 슬로건이 있거든요. 지금 사옥에 그 부산에도 있고 강남에도 사옥이 있는데 그분이 대학원만 10군데 나왔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 서울대 나온 내가 이런 전단지를 돌릴 수 있을까? 예. 대학원 나온 애 그거를 내려놔야지 된다는 거야. 내려놔야지. 그러니까 유재석 씨처럼 망가지는 걸 불구하고 내려놔야지. 예. 그러니까 보통 전단지 하면 버리잖아요. 그죠? 고객들이랑 전화하면은 보통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좀 쉬운데 온라인상 유튜브라는 거 온라인상은 거절이라는 게 없잖아요. 줌이라는 것도 뭐 거절이라는 게 없죠. 보통 영업 처음 하신 분들은 거절 때문에 못하는데 그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거절을 뭐 그냥 나란 거절이 아니고 상품에 대한 거절이 그분이 주머니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많아요. 실제적인 거는. 그러니까 보통 15초 광고에 대기업들이 에펠탑 효과라고 해서 엄청난 광고 비용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당 뭐 몇천만 원? 그 15초에 우리 소비자를 사로잡으려고. 근데 그걸 무의식에 힘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유튜브는 그냥 공짜잖아요. 뭐 15초 이상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프로페셔널하게 생각해야 된다. 3프로 TV. 그래서 제가 건프로라고 이름을 아예 그냥 법원에서 바꾸려고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트래픽이 몰리는 구간이 10대부터 10대까지 다 똑같아요. 카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10대. 관심사는 틀려서 그렇죠. 인스타그램, 카톡, 유튜브. 여기에서는 세대 차이가 없네요. 아이돌, PC게임 20대, 예, 30대, 또 인스타그램, 카톡, 유튜버, 저녁만 넷플릭스, 육아용품 세일 정보, 맛집, 40대, 카톡, 인스타그램, 유튜버. 이 금융투자는 이제 시사, 뉴스를 보기 시작하네요. 40대부터는. 예, 유튜버로. 50대, 그 다음에 건강정보, 카톡, 인스타그램, 유튜버, 넷플릭스, 건강, 시사, 정치. 그죠? 60대도 똑같고요. 70대도 하다못해, 요즘 70대가 모바일에서 쿠팡에서 주문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그 모바일에서 생산은 PC로 하고 소비는 모바일에서 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다 모바일, 모바일, 모바일. 한국인이 미국 다음으로 유정하는 시간들이 가장 커요. 13억 시간을 유튜브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약자로서의 승리 공식이에요. 약자는 뭐냐면은, 지자체에서는 중소상공인들을 연매출 120억 미만의 임직원 10명 미만을 다 소상공인이라 표현해요. 여기서 120억 이상 나오신 분들은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내 120억 몇몇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저 포함해 다 소상공인이에요. 약자예요. 그리고 약자의 승리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약자의 승리 공식은 전쟁터를 바꿔셔야 돼요. 저희가 TV 광고 할 수 있고 버스 광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현금 흐름이 좋았어요. 연봉 3, 4억 찍고 이렇게 부동산 하면 고소득자 계속 고소득자였거든요. 근데 광고 비용 그 막 소득이 좋을 때는 광고 비용 막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거 편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소득이 안 좋아지면 나 먹고 사는 게 당장 급하지. 뭐 임대료 내는 거, 뭐 인건비 주는 거, 광고 비용 투자하는 거. 경기가 안 좋을 땐 광고 비용 더 투자하긴 해야 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광고 비용 줄이고, 그러니까 임대료 줄이고, 인건비 줄이고 하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예. 하다못해 가정 살림이 또 안 좋아지면은 뭐 지출을 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작용이 되는데 광고 비용을 줄일 필요가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광고 비용이 더 늘어난다. 이거는 특히나 그 트랙백이 복복리로 늘어나요. 제가 처음부터 하루에 조회수가 10,000명이었겠어요? 처음에 한두 명이었겠죠? 방법을 알고 제대로 들어가면 된다. 유튜브를 통하면은 네다섯 가지 소득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에디센스인데 제 책상이 지금 있는데 그, 그 광고 소득, 구독자 500명에 3,000시간 줄어들었죠. 그리고 스폰서십 소득, 판매 소득, 쇼핑몰 판매 소득, 제휴 소득, 후원 소득. 예, 이런 부분이 있고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쇼핑몰 같은 경우는 뭐 아마 뭐 말씀 안 해도 계속 커나간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을 그 이제 쇼핑몰이 처음에 본질 강화가 이런 도구들 쓰면 편하거든요. 셀러마스터나 보통 아이템 스카우트. 근데 쇼핑몰의 장점은 확장성이 무궁무진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진짜 핑계밖에 안 돼요. 쇼핑몰을 이제 저랑 와이프랑 40개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40개가 막 몇 년 동안 만들어가 40개가 아니라 7개월 정도에서 40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계속 시간 투자해가지고 40개. 물론 이게 40개가 다 매출이 막 재밌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매출 재밌게 나온 건 10대 개가 나와요. 근데 40개 정도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 플레이오토라는 서비스에서 하나의 쇼핑몰처럼 관리가 돼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저희가 상품이 많이 없다고 치면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매 대행이 소피파이도 들어가더라고요. 소피파이가 뭐냐? 여기 보면은 제가 40개라고 하면은 많아 보이지만 플레이 오토나 샤방넷 그런 거 서비스 보면은 저희가 상품이 없다고 해도 300개 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 쇼핑몰 있죠. 해외 쇼핑몰도 구매 대행 위탁 판매 들어가시더라고요. 소피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롭 쇼핑에서 알리 상품 가져와서 팔 수도 있고 캐나다나 미국 상품들 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1시간 만에 라자다랑 소피파이 계정 1시간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어려울 것 같아서 시도를 안 해본 거예요. 제 입장에서. 괜히 어려울 것 같아서. 예.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 1시간 만에 계정 만들어가지고, 이제, 소피파이 해가지고 계정 가져오고, 알리 해가지고 드롭쇼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미국 해가지고 제품 가져와가지고, 판매하고, 단지 지급결제가, 한국 지급결제가 안 돼 있어서 미국 법인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 100만 원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미국 법인 만들려면은. 네, 그런 법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 들어갈 수 어요 확장선이 국내 마켓만 오픈 마켓 83개, 종합몰 SSG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위탁 판매는 해외 구매네. GS 쇼핑. 최근에 와이프가 GS 쇼핑 들어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핑계더라고요. 노력을 안 하는 핑계. 확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국내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300개. 외국 소피파이도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아마존은 에스크로 4천만 원, 5천만 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존 대기업들 아니 좀 못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소상공인도 알리테모도 들어갈 수 있어요. 좀 입점이 까다로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소피파이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도 형편이 안 좋으면은 부담되죠. 경우에 따라서. 형편이 좋을 때는 매달 광고 비용 100만 원, 200만 원도 투자되는데, 뭐, 한 달에 500만 원? 제가 맥스로 광고 비용 투자했던 게 한 달에 5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편이 안 좋을 때는 그것도 되게 부담돼요. 그래서 SNS를 키운 거예요. 쉬운 얘기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 SNS는. 지금은 데이터 모으는데 돈 한 푼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그냥 순수한 노력, 네, 시간 투자. 근데 저희가 입점 가능한 게 이커머스는 정확히 따지면 2,300개예요. 내 제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소피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라자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가능하다. 근데 이커머스가 소피파이가 왜 괜찮냐고 생각하냐면은 유튜브 쇼핑이랑 결합이 돼요. 저는 유튜브가 가장 비전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하는데 고상은이랑 약사스토리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구독자 100만 명이고 고상은이랑 약국을 하는데 약사분들이 엄청 따라요. 근데 그분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몇백억 정도 매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 라이브로도 공구로도 약 판다 그러죠. 소위 말해서 오메가3 뭐 근데 약사니까 약 파는데 잘 팔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사가 아니니까 약 팔기 좀 쑥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메가3 뭐 밀크시슬 보통 메이저들이 잡고 있거든요. 종근당, 일동제약 그런 데서 저는 이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이 뭐 이게 오메가3 밀크시슬 이런 게 아니라 득도 잡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 팔리거든요. 근데 그분은 메가셀럽이다 보니까 오메가3나 밀크시슬 그런 거 엄청 잘 팔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랑 결합하시면은 엄청난 소득이 돼요. 여에스더 분 아시죠? 방송국이 나오신 그분도 유튜브로 시작했어요. 왜냐면 유튜브로 시작해서 트래픽이 나오면 작가들이 섭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유튜버도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온라인에 답이 있다. 온라인이 왜냐면은 항상 모든 비즈니스는 공급과 수요잖아요. 공급자가 적고 수요자들이 많네. 온라인 뭐 유통시장은 이미 1,000조, 1년에 1,000조인데 온라인 시장은 300조? 앞으로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계속 승자들만 승자가 된다. 뭐 이런 부분은 예전에 뭐 이제 건강인식품 관련해서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쇼핑몰 이야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이 두 가지 원칙을 좀 지키시면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가 한번 쇼핑몰이라는 거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다 그러시면은 1번? 아까 한번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내가 유튜브에 경험이 있다. 1번.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다. 1번. 배워본 적이 있다. 아,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배워본 적이 없다.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2번. 채팅창에 해가지고 한번 소통 한번 나눠볼까요? 너무 제 얘기만 하는 거에 있어서 소통 좀 나눠보고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나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쪽에 배워본 적 있다. 1번.
나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다. 2번. 그러면 소통 좀 기다려 볼게요. 1번, 2번 소통 좀 해주세요. 어, 배워본 적 있다가 1번이에요. 생각보다 1번이 많으시네요. 지연님도, KK님도, 나 한 번도 그런 거 배워본 적 없다. 정민지님은 배워본 적 없다. 네. 그리고 배워본 적 있다. 네. 보통 저희가 블로그랑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뭐 유튜버랑 네, 1번, 1번. 보통 맨 처음에 상품이 없는 분들한테는 보통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블로그를 처음에 상품이 없다. 내가 그냥 가정주부다. 그러면은 이 트랙백 가지고 결국은 트랙백부터 시작해요. 강남 맛집, 그 시험뷰, 시험뷰. 이런 상품들 제가 저한테 최근에 유튜브 배우신 분이 그 인스타랑 블로그랑 해가지고 체험단에서 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취미로 한대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와, 그 뭐지? 성함을 얘기하긴 뭐하고 그 체험단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호텔도 그냥 체험단으로 다니고 레스토랑 안 가본 데가 없고 그리고 이분이 중요한 거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분인데 검은색 포르쉐 몰고 다니더라고요. 아파트 송도 사시고. 그래서 야, 이분 정체가 뭐야?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제가 유튜브 저한테 팔로우하면서 배웠는데 미팅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교사 은퇴하신 분이에요. 공무원. 아, 은퇴가 그러니까 퇴직하신 게 아니라 중간에 그냥 나오신 분. 그래서 어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왜 해요? 돈 벌려고 하신대요. 쇼핑몰까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프라인 미팅을 하시는데 그 전에 이분이 인스타랑 블로그로 이제 취미로 한대요. 근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체험단, 뭐 호텔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저분이 포르쉐를 설마 지원받았을까? 아니면은 그분 진짜 살까? 뭐 이렇게 했는데 인스타나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상품이 없어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냥 체험 전문가라고 포지션이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체험단 전문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포지션이 중요하다.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처럼, 그러니까 뭐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포지션이 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 알려달라고 쇼핑몰 알려달라고 미팅을 하긴 했는데 제가 좀 그분 보고 좀 놀랐어요. 체험단 그게 안 한 게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트래픽만 많이 몰리면은 아예 그런 채널을 만드셔가지고 수익 모델 만들고 제품이 있으면 당근마켓에 팔고 호텔 공짜라고 레스토랑 공짜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트래픽이에요. 트래픽이 많이 몰리면은 다 공짜로 해줘요. 이런 데에서. 네. 그리고 쇼핑몰도 결국은 트래픽이거든요. 쇼핑몰 트래픽인데 이게 PQM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덕트가 많고 유통 채널이 많고 마진이 많고 PQM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쇼핑몰에 돈 버는 사람들이랑 돈 못 버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걸 알아요. 처음에 자본주의 돈을 버는 사람들 PQM이라는 거 내가 상품이라는 거 명확하게 인지를 해요. 왜 저희 자영업자 내가 상품이잖아요. PQM 내 몸값 이게 직장인들 연봉 협상하잖아요. M 근데 저희 자본주의 비밀이 있습니다. 연봉 협상에서 연봉이 늘어나잖아요. 매년마다 아니면 2년마다 3년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많이 오면 손해예요. 이게 뭐지? 예, 자본주의 속성을 좀 배우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돈을 버시면 경제적 자유를 얻으신 분들은 프로덕트랑 나랑 분리를 해버려요. 내가 상품이란 거 명확히 인지를 하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제 영상 복제품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예능인들이나 1만 시간에 유재석 씨가 1만 시간 방송국에 막 노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복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해요. 유통 채널, QM 이거 제가 디테일하게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쇼핑몰에 프로덕트가 1년 정도 취급한 상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8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위탁 판매랑 구매량을 다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프로덕트가 그리고 마켓에 한 10개 정도니까 10개 보면은 설정값에 편의점을 10개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40개 중에서 한 10개의 편의점 매출이 괜찮다. 네.
진짜 가지고 있는 건 40개예요, 지금. 네. 40개에서 이렇게 그 뚝딱 해가지고 원래 1차 목표가 30개였는데 1차 목표는 치워졌고 그리고 제가 5년 잡고 한 10년 잡고 50개 정도, 80개 정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불과 1년이 안 돼서 7개월 해가지고 절반이 딱 만들어졌네요. 80개 해가지고 80개 금방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80개가 많다고 느껴지는데 샤방넷 그런 사이트 보면은 저희가 입점할 수 있는 게 300개예요. 그러니까 입점을 한 거라는 거예요. 40개를 입점 서류 내서 오케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한다고 치면 엄청나게 뭐 30개, 40개, 10개면은 임대료 엄청 세죠. 인건비 엄청 세죠. 그리고 이게 장사가 잘 되면 엄청 부자겠죠. 백종원 씨처럼. 근데 장사가 안 되면 되게 리스크하겠죠. 근데 온라인은 그런 게 좀 없다는 거죠. 뭐 그렇지 1년 동안 취급한 게 이렇게 많잖아요. 위탁이랑. 그러니까 이게 피가 제한값이 없게 좀 구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페이닥터면은 물론 월급 받는 페이닥터의 급여는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 병원장이 리스크하더라도 큰 부를 만들지 페이닥터가 큰 부를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 로펌 대표가 큰 부를 만들지 변호사도 그냥 요즘에는 이제 변호사들끼리 그 로펌 해가지고 그냥 그 월세 쉐어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임을 받는데 법인에서 그냥 받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임 받는 게 500만 원이 일반적으로 법률 사항인데 요즘에 그게 영업이 안 되니까 사무장 껴가지고 300만 원 수임 받고 그러거든요. 원래 그게 불법이에요. 그 변호사법 위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무장 두는 것도 위반이고 300만 원 수임료 낮추는 것도 위반인데 어쨌든 영업, 그러니까 뭐든지 영업부터 시작하죠. 트래픽의 손님부터. 네,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는 시스템화돼 있다. 그 오프라인 판매랑 좀 다르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많고 소극적인 분들이 온라인 판매에 좀 맞아요. 오히려 유튜버가 더 맞을 수 있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네, 뭐 쇼핑몰은 뭐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커지고 있다. 네, 일반적인 부분에서 그 SNS를 활용해서 5가지 이상의 소득 모델을 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강의 제휴 소득이에요. 클래스 U, 클래스 1, 새벽 TV 뭐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클래스 U에서 제안 들어오고 새벽 TV에서 제안 들어오고 클래스 101에서 제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제안서 메일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놀랬던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글씨 누구나 이쁘게 쓰길 원하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글씨가 너무 악글이라서. 근데 글씨를 이쁘게 쓰는 거를 클래스에서 셀링을 한 거예요. 얼마에 셀링을 하냐면은 한 달에 되게 저렴하게 셀링했죠? 15,000원? 3개월에 33,000원? 12개월에 13만 원? 15만 원? 15만 5천 원? 15만 9천 원씩 몇 명이 참여를 했냐? 18,827명. 엄청나죠? 그래서 매출이 29억 정도 만들었어요. 클래스 U랑 이 컨텐츠 제공자랑 절반씩 헤어하거든요. 그럼 매출이 얼마예요? 와, 대박. 네, 13억, 14억, 그죠? 이 여성분. 직장 다니는 평범한 여성분이에요. 근데 클래스 U에 강의 들어가서 15억을 얼마 벌었어요. 그죠? 이분도 마찬가지죠? 네. 제 메일을 한번 열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은 제안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어떤 제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제안을 다 잡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하다 보니까 이게 다 den체를 보내나 싶어가지고 제안을 억셉트 안 했는데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 인간 TV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플랫폼을 제공하면은 자기네 유튜브 쇼츠 강의로 한 달에 3억을 팔았대요. 보통 컨텐츠 제공자랑 절반 하거든요. 컨텐츠 제공자가 1억 5천? 그 쿠팡 로켓 강의로 한 달에 한 2억 정도, 1억 5천을 판매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해서 엄청나게 판매를 하는 거야, 그냥. 네, 찍어야 되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 B2B 알리바바 강의도 2억 원 판매했다는 거야. 한 달에.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또 쳐볼까요? 클래스. 그럼 클래스 U, 클래스 101 있죠? 새벽 TV. 네,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 최근에 그 소피파이도 제안이 들어왔어요. 스오피, 스파미. 제가 메가셀럽은 아니거든요. 메가셀럽이라면은 100만 명 구독자를 메가셀럽이라고 해요. 마이크로 셀럽, 세분화된 셀럽이라고 하거든요.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만 명 이걸 마이크로 셀럽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셀럽끼리 협업을 해요. 스팜이라는 분인데 소피파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막 LA에서 영상 찍고 있고 뭐 브라질에서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피파이를 판 거예요. 실제로. 네.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컨설팅으로 얘기해도 되나? 네, 고가의 컨설팅을 하는데 미국 법인 100만 원 만들어준 걸로 해서 고가의 컨설팅을 해요.
이런 부분이 있다. 네. 저희가 뭔가를 배운 거를 빠르게 돈으로 만드는 기술이 배움을 팔아야만 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것이 인간이란 다니엘 핑크의 세계 분석학이 쓴 책이 있어요. 시간을 파시나요? 노동을 파시나요? 아이템을 파시나요? 유튜브는 컨텐츠를 파시나요? 지식을 파시나요? 서비스를 파시나요? 무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회계 서비스, 지식 서비스를 파시나요? 플랫폼을 파시나요? 플랫폼 기업인들, IPO 뭔지 아시? 주식상장, 기업 가치를 파시나요? 예. 아니면 사람을 파시나요? 사람 파는 거, 인력, 수치라는 분이 있죠? 예, 인력 시장에, 리크루팅에 가서 헤드헌팅, 예, 하는 것이 인간이다. 못 팔면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자본주의에서는. 그리고 공통적으로 파는 컨텐츠들이 많아요. 파는 거. 예를 들어서, 저도 소득원을 다변을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직장 다니는데 경매로 막 아파트 열대 채 아는 후배인데, 경매로 아파트 열대 채에서 월세 받는 친구가 있어요. 직장 대기업 다니는데. 그런 것처럼, 아, 이 친구가 진짜 찐이구나. 직장을 다니는데 임대소득이 10군데에서 들어오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쇼핑몰을 통해서 임대소득을 가져오면서 유튜버로 5가지 소득을 만들고 뭐 강의도 하고 뭐 유튜브 콘텐츠 애드센스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소득을 파이프라인 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소득원을 다양하게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부러워하는 형님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한량 형님들이에요. 근데 그 한량이 부정적인 한량이 아니라 막 두바이에서 놀러 다니고, 런던에서 커피 마시고, 파리가 놀러 가서 식사하고, 그런 형님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좀 이렇게 부러워가지고 보거든요. 공동적으로 레지던스 사업을 한다거나, 내가 가만히 있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열정이 있어서 창업자들 투자해주는 회사에 또 한 다리가 얹혀 있어요. 파페라 가수도 하시고. 그러니까 요즘은 직업을 하나만 두지 않아요. 파페라 가수도 하면서, 그러니까 투자하는 분들을 해가지고 연결 브릿지 역할하고, 그러니까 브로커죠.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투자 연결해주는 브로커하고, 레지던스 사업하고, 예, 그런 세 가지 소득 모델을 가지고 오면서, 두바이 같은 데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고, 막 이렇게 스타트업 찾고, 이렇게 돈이 돌아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소득원을 여러 가지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게 남을 돕고 있는. 그리고 쇼 영상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콘텐츠의 확장성 때문에. 쇼 영상은 어디서 만드냐?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캡컷. 이것도 한번 모르고 캡컷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또 1번 한번 눌러보시고, 나 이게 편집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2번 해가지고 수업 나눠볼까요? 중간중간 끊으면서 해볼게요. 캡컷. 네. 어, 프리미어 프로, 뷰류, 캡컷, 멸치, 그게 있는데, 제가 썼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편한 게 캡컷이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편집할 때 처음에는 4, 5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4, 5시간 이거 편집을 매일매일 어떻게 하다가 지금 편집하는 게 10분도 안 걸려요. 캡컷이라. 왜 캡컷이 중국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거 쓰면 제가 느꼈어요. 야, 미국보다 중국이 IT 기술도 앞섰네. 다운로드도 앞서가고 비용도 싸요. 9,900원. 프리미어 프로가 한 달에 27,000원인가? 그냥 제가 10개월 해가지고 그거 정지하려니까 그거 위약금 있더라고요. 1년은 무조건 써야 되더라고, 프리미어 프로. 네. 그래서 위약금 있어서 그냥 자동이체 26,000원씩 그냥 했는데 캡컷이 더 저렴해요. 9,900원. 그리고 뷰류라는 프로그램은 처음에 양해가지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제가 채팅창에 좀 남겨드릴게요. 캡컷 사용하는 방법 유튜버 치면 나와요. 너무 쉬워요, 이게. 캡컷이. 프리미어 프로보다 싸고 편리하고 빠르고 직감적으로 편하게 돼 있고 캡컷 그 다음에 AI로 영상 만드는 거는 BRU 뷰류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소라 AI가 영상을 만들어줘요. 네, 제가 채팅창에 넣어드릴게요. 소라 AI 그리고 GPT는 저는 한국 GPT는 리튼이라는 걸 쓰고 그 하나 컴퓨터를 항상 켜놔요. 그리고 크롬에서 골뱅이 하면 제미니가 뜰 거예요. 크롬 어떤 거냐면은 한번 볼게요. 크롬에서 여기 딱 골뱅이를 하잖아요. 그럼 구글에서 만든 제미니 같아요. 이거 제미니. 제미니가 GPT 3, 4 하면서 엄청나게 좀 발전된 GPT거든요. 근데 리튼이 좀 편하다 보니까 이게 좀 써요. 약간 제미니는 구글 기반이에요.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검색을 만드는 거. 그리고 리튼은 약간 네이버 검색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 있어. 처음 쓰는 분들이 좀 편해요. 근데 구글이 어쨌든 네이버를 앞서버렸죠. 결국 저도 제미니가 리튼 같은 걸 앞서버릴 것 같긴 한데 MS에 만든 거는 캐롯이라는 골뱅이 하시면 캐롯 열고 크롬 열시면 골뱅이 하면 제미니가 바로 떠요. 제미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리트는 좀 좋은 게 기록에 다 남더라고요. 제가 했던 거.
어떤 걸 했는지, 어떤 걸 했는지. 맨 위탁 판매, 뭐 물어봐요. 그냥,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GPT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빨라요. 예를 들어 뮤직비디오 만들어주는 GPT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 뮤직비디오. 그럼 이런 걸 물어본 다음에 그냥 쓰는 거예요. 캔바, 비디오 커프, 비디오 레인, 이런 거,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프로, 무비 모프, 이런 식으로. 네, GPT 프로그램 뭐 있을까?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어떤 걸 공부하고 싶다. 당신은 실행 전문가다. 구성원들의 절박함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에 정보와 태도를 관련한 파워포인트를 개요를 만들어주세요. 이 제가 그냥 공부하고 싶은 자료들 100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주세요. 한 다음에 두 번째 프롬프트 값은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세요. 신문 자료나 세계 정보, 뉴스 기사를 활용해서 디테일하게 만들어. 그럼 이거를 감마 AI라는 프로그램을 PPT를 만들어줘요. 네, 그러니까 GPT를 하면은 엄청나게 다양하게, 예를 들어 번역 같은 거, 영어, 한글로 번역해줘 이런 것도 다 다양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어디가 오를 것 같아? 그런 것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법률 자문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뭐, 코딩도 활용할 수 있고, 진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제가 하루 종일 틀어놓고, 호기심 나는 거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대본도 만들어주세요. 유튜브 쇼츠 대본도 만들어주세요. 유튜브 쇼 제목도 만들어주세요. 예. 그런 거. 어떤 거는 상관없다. 그 골뱅이에서 구글한테 재민이 써도 되고, 어, MS에 만든 엣지에서 골뱅이면 캐롯이라는 프로그램 쓰거든요. 그리고 리튼이라는 거 써도 되고. 예. 그래서 타고 타고 들어가 보셔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GPT, AI 초급, 중급, 고급 하면서 GPT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추천해 주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처음 느꼈어요. GPT를 만드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하시는 분들이 결국 코딩하는 거, 소스를 사가지고 결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GPT랑 계속 학습을 해야 되겠구나.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은 GPT가 못 해주는 역할은, 이런 걸 못 해줘. 마케팅 하는 거, 뭐, 세일즈 판매하는 거, 결정하는 거. 그런 건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결정, 창의성 갖는 거, 뭐, 아니면 고객에 접점하는 거, 마케팅 하는 거, 세일즈 하는 거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도움받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유튜버, 쇼트 같은 경우 구매 전환율 올려주고, 뭐 풍부한 인벤터들이, 그러니까 스토리가 다양하게 테류 시간도 준대하고, 막 인지도 확보에 도움된다. 그래서 유튜브 숏 영상이 조회수를 또 많이 뽑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숏 영상은 좀 편하게. 근데, 비밀이 있어요. 숏 영상. 저는 이게 MCN 회사 통해서 좀 이제 배웠는데, 유튜버를 좀 하기 전에, 뒷단에 MCN 회사들이 좀 있어요. 아시는 두 분이. 어, 그 두 분이 교류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유튜버를 좀 시작하는데 좀 도움을 받았는데, 숏이나 인스타 릴스는 틱톡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하루에 세 개를 올리라고 해요. 그래야 인지를 시킨다고. 아, 이게 좀 활성화된 계정이네? 노출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숏도 하루에 세 개, 인스타 릴스도 하루에 세 개, 틱톡도 하루에 세 개. 예. 그러면은 영상 하나로 그냥 유튜브 쇼츠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인스타 릴스도 올리고 틱톡을 또 올리는. 그러니까 하루에 세 개 정도는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좀 활성화된 계정이구나. 많은 노출 기회를 줘요. 그게 온라인은 처음에 노출 곱하기 유입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입을 어디로 잡냐? 쇼핑몰로 잡아도 되고, 전 구글 DB를 많이 잡거든요. 구글 DB가 뭐 처음에는 막 214명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7,000명이에요. 인사이트 블로그 해가지고 계속 특히나 어제 오늘은 막 400명, 그러니까 40명? 40명, 하루에 막 40명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강이 이렇게 한다고 좀 하니까 또 많이 신청하시죠? 왜 그러냐면 이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이 있어요. 올해 초에 나왔는데, 마케팅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 러셀 브로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수요가 있는 고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데이터요. 그러면은 회사의 매출도 올라오고 개인의 연봉도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이 러셀 브로슨이 한번 마케팅 설계자, 트래픽 설계자, 브랜드 설계자라는 책을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퍼널 마케팅이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자영업 하신 분들이 이런 데이터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근데 뭐 1인 기업이나 그런 분들은 데이터 관리를 하시는 분 있고 안 하시는 분이 나눠지는데, 세일즈 하신 분들도 하는 분 있고 안 하는 분 나눠지는데, 중요한 거는 뭐 내가 뭐 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이터 관리가 필요해요. 내가 뭐, 증권 세일즈를 한다, 부동산 세일즈를 한다, 어떤 거든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다? 그래도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계속 누적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회사의 매출다, 개인의 연봉도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오픈 카톡방 아시죠? 오픈 카톡방. 오픈 카톡방 관련 강의를 들어봤다. 이것도 한번 이렇게 1번 나 이런 관련 오픈 톡방이 있는지도 모른다. 2번 이렇게 참여해 보실까요? 오픈 톡방. 자기 얼굴 나오는 영상을 해요. AI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 얼굴 나오는 영상은 프롬포트라고 해서 그 GPT한테 물어봐서 프롬포트에서 연기를 하는 거야. 그냥 연기. 아나운서들이 프롬포트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연기. 뭐, 뭐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고 아나운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 밑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 화면에서 프롬프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속도로 조절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엘레간트 텔레프롬프트라고 한번 해보세요. 엘레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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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텔레프로포터, 텔레프롬, 이게, 예, 이게 정확한 철자가 이게 맞나 싶어요. 근데 어감은 맞아요. 엘레간트 텔레프로포터 네이버 한번 찾아보시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딱 찾아보면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게 그 프롬포트라고 해서 대본을 읽어주는 어플이에요. 핸드폰에. 그래서 내가 AI로 돌려서 내가 뭐 얼굴이 안 나오는 영상도 있는데 저는 채널을 두 가지예요. 하나 보여드리면은 제가 나오는 프로건 프로 TV 채널이랑 하나는 이 채널, 예, 제가 나오는 채널이죠. 프로건 프로 TV. 그리고 하나는 AI로 그냥 영상을 돌리는 채널이에요. 그 처음엔 그냥 고양이, 강아지 그런 것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고양이, 강아지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 어디야? 뭐지? 그 틱톡에서 틱톡 다운로드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그 예전에 안 잡혔는데 지금 잡혀버려요. 불법 다운로드 해가지고 네, 이거 AI로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끔가다 연예인들 이렇게 나와도 돼요?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1초 컷은 연예인들 나와도 그 저작권의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그 목적에 맞게끔 설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키가이 원이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뭐 이제 수익화도 되고 그리고 오히려 무금 논리, 돈을 못 벌어도 할 수 있는 거.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수익 모델이 되고 아이러니하게 또 무금 논리. 그러니까 봉사, 예, 돈을 안 버는데도 봉사는 하잖아요. 종교 활동에서 봉사하던가 하던거나 장애인 요양보 시설에 뭐 봉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처럼 돈을 못 벌어도 무분 논리 세 가지가 네 가지 맞으면은 엄청나게 커진다고 하는데 유튜브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나 인스타 블로그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카톡방을 또 활용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도 있어요. 카톡방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그 크롬에다가 이런 거를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블로그 게시글 DB 굉장히 저렴해. 10몇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블로그 게시글, 카페 게시글. 그러면은 블로그 쪽에 게시글 하면은 여기 블로그에 오픈 카톡방 명단 같은 거를 좀 뽑을 수 있거든요. 이제 제가 예전에 오픈 카톡방 운영자분들 명단을 한번 뽑아놓은 게 있어요. 지금 찾아보면은. 그러면은 그 명단을 찾아가지고 오픈 카톡방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그 이 프로그램도 말고도 자동으로 매크로로 오픈톡방에 명단을 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오픈톡방이 되게 많이 가입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홍보 채널로 그냥 쭉 해가지고 매크로로 그냥 쭉 돌리면 자동으로 나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픈톡방이 전체에 한 2천여 방이 참여가 돼 있어요. 100명씩만 잡아도 2천 곱하기 100명이면은 오픈톡방 하나당 그럼 200만인가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200만한테 노출이 되네요. 제가 얘기하는 100만 노출이 거짓말 아니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예, 네, 뭐 일반적인 거에서 그래서 이거를 전 블로그로 링크를 넣긴 하는데 왜냐면 오픈톡방이 블로그로 링크 안 넣으면 내보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링크 넣는 걸 더 원하는데 어, 보폭률이 이렇게 트래픽이 더 늘어나니까 내 블로그 링크로 넣고 이게 진행하고 있죠. 자동 매크로로 돌리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재 고객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 자동으로 문자 보내는 플랫폼도 있고, 근데 자동으로 문자 보내는 플랫폼은 휴대폰 잔여 문자 쓰는 거야. 이게 통당 비용을 써버리면 나중에 비용이 좀 감당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핸드폰에
그,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 한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 자녀 문자를, 그럼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이거 로그아웃 개인정보가 그래도 있으니까 로그아웃 한 다음에, 그, 이런 사이트가 또 있어요. 핸드폰 자녀 문자 쓰는 거. 저희가 하루에 495통, 한 500통 정도를 통신사에서 무료로 해주거든요. 한 달에 한 9천 건 정도는 무료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통당 돈을 보려면은 장문 문자는 50원, 그러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돼요. 단문 문자는 뭐 20원 정도 해서 한 180만 원 정도 되고 매일 보낸다고 하면은. 근데 이렇게 해서 그 자동 문자를 쓰든 아니면 통당 얼마씩 해서 그 자동 문자를 쓰든 약간 이런 부분에서 뭐 메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그 고객의 CRM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회 요소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메일을 보면은 뭐 플로리스트라는 곳에서 유튜브 촬영 견적,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제가 대기업에 받았던 거는 캐논, 뭐 LG, 그 다음에 당근, 뭐 클래스 U, 클래스 101, 또 메가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협업. 네. 이거 보면은 작지 않잖아요. 1,800달러, 200만 원. 그러니까 광고 제안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작가님이라고 보통 대기업들이 보통 얘기하거든요. 크리에이터님 혹은 뭐 작가님. 컨텐츠를 만드니까 뭐 작가님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GPT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니까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죠. 요즘에는 대본도 GPT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영상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근마켓 홍보대사 돼서 지금 뭐니 뭐 이렇게 출판 책 해가지고 제안. 어, 제가 왜 그 SNS를 사업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건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에서 카페까지 다 하면은, 하루에 100만 명 정도를 전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보내는 100만 명이 다 한 푼도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그런데 모든 사업에 내가 하루에 100만 명한테 전단지 보내는 거 말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모든 사업은 임대료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인건비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하는 사업이 10년 후에 만약에 없어진다면 망한다고. 실제로 통계청 자료 보면은 10년 존속하는 사업자가 10군데 중에 한 군데밖에 없대요. 10군데 중에 90%가 10년 전에 3년 차에 망하고 5년 차에 망하고 보통 그런 로직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매년 매년마다 그 한 치 앞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후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10년 후에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안 좋아진다면. 근데 유튜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져버리죠. 그러니까 트래픽은 계속 모여질 거고, 김민영 강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그 피아노 학과 원장님, 아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했었고, 네, 아트 컴퍼니가 60대부터 유명해졌고, 방송에 나오고, 워낙 몸값이 올라갔죠. 김창욱 강사님도 15년 전에 강사할때 회장님 찾아가지고 강의하고 싶다 찾아왔는데, 지금 김창욱 씨라고 TV 많이 나오시잖아요. 이분이 15년 전 그 저녁에 택배 일을 하셨어요. 설민석, 뭐, 전환길, 이분들 마찬가지죠. 예. 역사하면 전환길, 설민석. 전환길 씨는 요즘에 좀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인 부분이, 그, 전화 좀 받아주실래요? 잠깐만요. 네. 잠깐 받아줘요. 네. 유튜버를 통해서 많이 그 인지도를 쌓고, 그리고 이제 책이 많은 분들한테 셀링이 되면서 방송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방송국 작가님들도 시청률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트래픽이라는 걸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물론 내가 나오는 분이 있고 내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성향상.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제 부러워하는 분이 고상은이라는 좀 최근에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좀 집중하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고상은이라는 분이 좀 부럽더라고요. 약사분이신데 메가 인플루언서시고 쇼핑몰로도 몇백억 정도 매출을 만드세요. 근데 약국 경영으로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그 약국 해가지고 메가스터디 만들었던 분이 6일 약국 합시다라는 분 아시나요? 약국 자영업 하시다가 메가스터디 해가지고 6일 약국 갑시다 해가지고 책을 쓰신 분. 기업가까지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남들이 많이 안 하는 걸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만 명 되시는 유튜버 분들이 전국에 0.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건강인식품 사업자분들 5만 명인데 1%.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12만 명, 약사분들도 10만 명, 병원사분들도 10만 명. 공인중개사는 놀라지 마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이 54만 명. 그 보험 설계사분도 50만 명인가? 보통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 작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을 처음에 시장을 하셔야 된다. 누구나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좀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영역. 그래서 거기에 지속력을 갖추면은 힘이 살린다. 전국에 유튜브 2만 명 이상 되시는 분이, 딱 그 2만 명, 2만 구독자인 분이 몇 명이냐? 제가 2만 구독자랑 만 구독자 두 가지를 하거든요. 이슈와이 만 명, 프로건포르티 2만 4천 명. 근데 2만 명짜리 구독자 이상 수익을 만들더니 전국에 2만 명이요. 그 2만 명이라는 분은 5,400명에 몇 명이죠? 0.01%. 근데 저는 자격증이라고 하면은, 금융 관련 자격증은 다 있긴 한데, 지금, 어, 딱 내세울 만한 자격증, 운전면허증, 뭐 변호사나 의사처럼 어려운 자격증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운전면허증, 중투자 자격증 그런 거 있긴 하네요. 근데 중투자 자격증, 증권, 보험 설계사, 생명보험, 화재보험, 변액보험, 그리고 증권 투자 상담사, 이를 딱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이 아니거든요. 의사나 변호사, 약사처럼. 근데 운전면허증, 이게 당장 써먹는 게 운전면허증이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당장 써먹는 자격증이 없어요. 제가 금융권 일을 지금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의사 자격증 진짜 따기 힘들잖아요. 변호사 자격증 따기 힘들고, 뭐, 약사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 세무사 자격증 따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10만 명이 넘어요. 실제로. 제가 금융 관련 자격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중투자 자격증 말고도 웬만한 거 다 물론 막 엄청 힘든 자격증은 없죠. 근데도 지금 써먹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약사인데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은 전 인구의 1% 미만이 돼버리는 거죠. 의사인데 유튜브를 한다? 1% 미만. 어차피 2만 명 되시는 유튜버 분들이 2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적죠. 예, 그러면서 공급자들이 적은 시장에 맨 처음에 들어간다. 수요자들은 많다?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PQM. 자본주의 돈을 버는 방법, PQM. P가 뭐냐? 상품을, 가능하면 상품이 글로벌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정재 씨 OTP 시장에서 배우들은 자기가 상품이라는 걸 명확히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특히나요. 이정재 씨가 글로벌하면서 유통 채널도 글로벌하면서 그 청담동에 네 번째 건물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게 본인이 글로벌한 상품이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BTS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품도 가능한 글로벌, 유통 채널도 글로벌, 보통 마진이 가능 많게. 근데 내가 자본이 없다 그러면은 유튜브밖에 없어요. 그죠? 예. 보람이라는 친구가 월 40억. 물론 이 친구는 올해 시작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팬덤이 좀 많아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어떤 분야에서 PQM 이런 걸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방법. 저희가 뭐 경제적 자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노년에 한 500만 원 정도, 한 3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려면은 300만 원 정도면 14억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500만 원 정도면 20억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자산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에요. 유튜버라는 게 자산. 네, 부동산 자산만 자산이 아니라 컨텐츠 자산, 트래픽 자산. 그런 자산의 역할도 한다. 네. 저희가 잠자는 시간, 20시간 중에서 그 잠자는 시간에 더 들어오는 시스템이 없으면 장신 죽을 때까지 일할 것이다.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죠. 잠자는 시간에 한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한 소득이 들어오려면은 자산 20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노동으로 20억을 모으려면 40년 동안 일해야 되거든요. 아까 이종영 씨 해가지고 40년 동안 일해도 20억 못 모아요. 45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아서 3억 5천. 그리고 10년 동안 20년 하면 7억, 30년 하면은 40년 하면은 그렇게 되죠. 그런 계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다.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있으시네요. 네, 지금 9시 반인데. 이누 여사. 와, 지금 들어오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네요. 거의 네, 이교감님도 지금 들어오시고 다시 해야 될까요? 지금 들어오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실무적인 건 하나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유튜브 SNS를 하면서 5가지 소득원, 그중에 수요가 있는 데이터를 7천 명 가까이 좀 만들었는데 그 7천 명이라는 게 떤 업종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한다, 아니면 제조업을 한다, 나는 화장품을 한다, 아니면 나는 공인중개사다. 어쨌든 고객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365일 7천 명이면은 뭐 하루에 한 20명, 30명씩 이렇게 들어온 거죠. SNS, 인스타, 유튜버, 블로그, 거기에 이제 오픈 카톡까지 다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쇼핑몰이죠. 이거는 이제
소득이라는 게 그냥 딱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 그리고 투자. 근데 판매가 직접 판매가 있고, 간접 판매가 있다. 예. 쇼핑몰 같은 경우 직접 판매죠. 그러니까 쇼핑몰에 상품들을 가져와서 상품들을 1년 동안 취급한 게 28만 개 정도가 있다. 이 상품들을 어디서 가져오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취급하는 상품들이에요. 그럼 관리 딱 들어가면은 쭉쭉쭉쭉 있죠. 다양하게 네, 존재를 합니다. 가구도 있고, 네, 이렇게 있죠. 그리고 탐색 목록 들어가면은, 어, 국내 위탁 판매 40개몰, 이게 한 800만 개 되거든요. 800만 개가 거쳐가서 내 주머니에 소득이 들어올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저는 물건을 채워요. 그리고 외국은 이제 여기는 외국 상품을 가져오는 건데, 그, 최근에 이제 역직구라고 하죠. 소피파이 라자다도 한번 만들어 보니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한 시간 만에 뚝딱 만들어지더라고요.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오바오 16 알리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제품 같은 경우가 좀 괜찮고, 케이싱 좀 받아야 되겠죠? 1688은 중국의 도매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들을 방리다매를 싸게 하는 업체. 그래서 여기 때문에 동대문이 망가졌죠. 실제적으로 무신사 그런 것도, 무신사는 아니고, 에이블리 1688에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에이블리 의류.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렇게 있다. 그리고 아이허브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건강음식 먹는 거 위주, 식품도 좀 가져오는 편이고, 일본 같은 경우 골프용품이나 화장품 관련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는 저희가 이제 모든 유럽 쪽이 그 몽클레어 같은 경우 대치동 어머니들 난리가 아니어가지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프랑스에서 알아주지 않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런 악어 가죽 가방이라는 걸 좀 많이 팔았어요. 근데 악어 가죽 가방이 많이 팔았는데 제가 나중에 반품 들어온 걸 보니까 에르메스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가방이 싸지도 않아요. 30만 원? 악어 가죽 가방. 반품 들어온 걸 봐서 어, 이거는 이미지. 지금도 팔고 있는 거. 네. 이거. 근데 이거 주황색을 많이 팔거든요. 반품이 들어온 거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건 이거 금색이었는데, 은색으로 왔다고. 근데 이거 사진 반품 찍은 걸 보니까 에르메스 900만 원짜리 백이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이거 에르메스 디자인 똑같아요. 900만 원짜리 백이랑 비슷하게 생기니까 이게 쉽게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구나. 예, 그렇게 좀 많이 가져오는 편이고, 이제, 네덜란드, 미국은 아직 트라이를 안 하고 있어요. 라자다나 소피파이는 거꾸로 한국에 있는 상품들을 들어갈 수 있는 거. 예. 그 소피파이 라자다 생각보다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소피파이 계정이랑 라자다 계정 해가지고, 매출 나와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유튜브, SNS, 블로그를 통해서 트래픽을 모으고 쇼핑몰 매출을 만들고 그리고 트래픽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케어도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가이드라인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에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잠깐만요. 영상을 찍으면은 이런 게 좀 쌓여서 나와요. 이게 외환은행 통장으로 들어오면은 그게 좀 빠르긴 할 것 같긴 한데 우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편, 그 수표라고 해서 이런 수표가 이제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쌓아가지고 좀, 좀 우스갯 얘기로, 그냥 노후에 이걸로 가지고 건물 경매 사가지고, 예, 그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안 쓰고 있어요. 애드센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 소득을 좀 다양하게 한다. 그리고 그 유튜버랑 쇼핑몰이랑 결합하는데 유튜버는 글로벌하기 때문에 소피파이 계정 연동하면 된다. 소피파이 계정 자, 온라인에 할 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시간 투자를 하시고, 하나하나 배우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하는 거를 좀 이제 가이드라인 드리는 거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 기록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고, 관련해서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화요일 날 강의를 하는 거는, 매주 월요일 날 제가 케어를 하거든요. 케어 강의를 하고, 한 분 한 분 안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링크 제가 좀 보내드리면은, 오늘 제가 구글 시트 만들었어요. 구글 시트 만들어가지고, 보시면 쭉쭉쭉쭉 만들어서, 제가 가끔가다 스팟 강의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오늘 하는 거랑 또 금요일 날, 어, 내용이 골자는 비슷해요. 약간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오늘 좀 늦게 들어오신 대표님들은 금요일 날 또 다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늦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게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 해봐야 되거든요.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피파이나 라자다도 저도 짐짓 어려운 줄 알았다. 근데 1시간 정도 하니까 어렵지 않더라. 그리고 드롭 쇼핑이라고 하거든요. 알리 쇼핑이랑 캐나다, 미국 구매 대행도 들어갈 수 있더라. 근데 유튜버도 해보면 어렵지 않더라. 그리고 요즘엔 AI로도 해버리니까 GPT 도움받아서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 예. 그리고 인스타나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내가 상품이 없다 그러는데 체험단 해가지고 수익 모델 만드신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여성분들, 주부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트라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 예. 그리고 뭐든 트라이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가이드라인 해드려요. 여기 밑에 보면 쭉 있죠.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수익화 해서 코치 과정, 그러니까 8주 해가지고 8주 정도면은 어떤 분들은 좀 타이트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진행하시고 어떤 분들은 좀 이게 늦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온오프라인을 해서 어 이제 8주가 더 이상 이게 투자가 되고 하신 분들은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면은 부담도 없고 괜찮더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8주면 2달이잖아요. 그러면은 2달에 15만 원이면은 한 번당 얼마죠? 8주니까. 네. 한 번당 2만 원인가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3개월 차부터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예, 실제로. 근데 오프라인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또 쉽지 않아서 온라인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좀 맞춰가지고 피드백 드리면서. 그래서 요즘에 커피도 1,500원 커피 저 많이 마시거든요. 그게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당일에 좀 해가지고 좀 도와드리고, 어, 되면은 쇼핑몰도 좀 도와드리려고요. 근데 쇼핑몰은 이런 게 좀 있어요. 이게 링크 넣어드릴게요. 프로그램 값만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웬만해서는. 플레이 오토 그거는 좀 저렴한데, 아까 보비 솔루션 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만약에 쇼핑몰을 해가지고, 배우고 싶다 그러시면은, 제 상품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가는 거 해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그 그러니까 관리 상품 들어가면은 여기도 관리 상품 들어가면 저는 이제 보면은 외국에서 이거 그냥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 일괄 등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스스에. 그러니까 상품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압축을 열면은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 일괄 등록이라고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이. 저는 이제 그 제가 워낙 사업을 하면서 고소득도 찍어보고 소득도 엄청 좋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매달 20만 원은 저는 작다고 느끼거든요. 이게 저는 쇼핑몰에 이렇게 돈을 벌고 그 이상의 확신을 하니까 그리고 한 달에 쇼핑몰에 몇 억 정도 버는 분이 그 친구예요. 홀체라는 친구가 캐나다에서. 그래서 쇼핑몰에서 한 몇 억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몇백만 원도 아니고 근데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제가 쇼핑몰 40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10대 개가 매출이 괜찮다고. 그리고 소피파이 그런 것도 아마존 그런 것도 생각하는 거고. 근데 내가 스마트스토어 그냥 쿠팡 하나로 해서 부업을 한 100만 원, 200만 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20만 원도 부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20만 원도 부담되면은 그냥 내 계정 해가지고 내가 올리는 거 그냥
제목만 좀 바꿔가지고 올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올리거든요. 이거 그냥 압축 다운로드 받아서 스마트 일가율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강 등록하면은 그냥 제 계정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제 계정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뭐 한 달에 뭐 20만 원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저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요. 저 저녁마다 쇼핑을 하니까 거의 건강 되게 다양하죠. 뭐 피규어도 하고 건강기능식품도 하고 골프용도 하고 네, 되게 다양하게 네. 이 프로그램 아이디 패스워드 등 공유해 드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만 그냥 20만 원도 되게 저렴한 거거든 따지고 보면 왜냐면 그 보통 이 유사 프로그램들 비슷하면은 계정 하나당 월 9만 원씩 추가되고 막 그래요. 근데 뭐 미국도 되고 일본도 되고 프랑스, 유럽도 되고 중국도 되고 이미지 번역도 되고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그리고 코스트코 뭐 이제 그런 것도 만들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자영업 한 20년 하다 보니까 주변에 큰 돈 버신 분들 생각보다 좀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여기 개발 대표님이 그 좀 돈을 벌어서 코인이나 주식으로 한 20억 정도 버신 분이에요. 전체 많았을 땐 80억 정도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10억 관련해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들어가지고 그 대표님이랑 저랑 쇼핑몰 쪽에 하면서 이거 그냥 가볍게 월비용으로 이렇게 이동하자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힘드시면 제 계정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그 대표님이랑 되게 오래돼가지고 15년 지기, 15년 지기. 그래서 영구적으로 쓸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같이 쓰면 튕겨 나갈 수도 있겠네. 와이프가 옆에서 그런 얘기 하네.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 집중할게요. 어, 어떻게 해야죠? AI도 배울 수 있나요? 요즘 AI가 빠르게 변하던데. 저는 AI 있잖아요. 그냥 컴퓨터 하나 틀어놔요. GPT나. 지금도 제 책상에서 컴퓨터가 탭 하나, 컴퓨터, 노트북 세 개 이렇게 하는 편인데, 하나는 유튜브, SNS 신경 쓰고, 하나는 쇼핑몰 신경 쓰고, 하나는 GPT를 하나 틀어놔요.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좀 안내해드리면은,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그리고 미드저니,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소라 AI, 비류, 어, 그럼 배울 수 있어요. 그냥 쉬운 얘기로. 그리고 내용은 그냥 제미니, 빙, 리튼, 그래서 프롬프트 값을 어떻게 입력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줌으로 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도 하는 걸 피드백 선호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러니까 한 번 설명드린 분 있잖아요. 제가 성공 사례로 같이 사진도 좀 찍기도 한 분인데, 네. 그 인천에 계시는 분이에요. 선영님이라고. 음, 인천 김선영.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천에서 계속 오시더라고. 오프라인으로 하셔가지고 계속 오시는데 10년 동안 하셨는데 그 방법을 못 찾으셨는데 방법을 하나하나 배우시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정 모른다, 정 개념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MCN 회사들 이런 거 좀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가져온 프로그램이고 구독자를 처음에 어느 정도 붙일 수도 있어요. 구독자 500명, 3000시간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MCN 회사들은 그냥 한 달 정도면 붙이고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시청 시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가지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MCN 회사들 보통 그런 편이에요. 네. 링크 꼭 신청자 할 때 링크 넣어주셔야 돼요. 네, 저 그거 신청할게요. 지윤이님. 네. 궁금하신 부분 소통 나누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네, 정한영 님이 신청하셨고요. 초보도 잘 따라 배울 수 있겠네요.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하니까, 그, 좀 쉬우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온라인, 오프라인. 그러니까, 어, 이게, 월요일 날 제가 항상 8시 반에 하다 보니까, 8시 반에 익숙해졌는데, 그리고 이 녹화본이 있어요. 18편 되는 녹화본이 있어서, 계속 좀 보실 수 있게, 이거를 똑같은 강의를, 제가 이게 15만 원 지금 하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거를 클래스 101에 25만 9천 원 이렇게가 들어가요. 더 단가가 있게. 그래서, 복습으로 좀 참여할 수 있게 하시면 돼요. 채팅창에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김선영님 말씀드린 이유가 80대 분이에요. 80대 분이니까 하시는 거 보니까 하실 수 있죠. 잠깐 화장실. 이교갑 사장님 성함이 낯이 있는데, 그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다 소통 궁금한 거 다 해결해 드릴게요. 이진아님, 하리님, 홍기루님, 지혜님, 지윤이님, 정민지님, 정한영님, 이진수님, 이진아님, 이승우님, 네, 신상용님, 정강필님은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고, 그죠? 네, 네. 한두 질문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 오늘 12시까지 마감 시킬게요. 이게 비용이 되게 엄청 저렴한 거거든요. 쇼핑몰 좀 케어 좀 도와드리고, 실제로 유튜브만 오프라인을 100만 원 했었고요. 1대1로 PDF만 들으면서. 그 쇼핑몰은 예전에 1000만 원도 했었어요. 정말이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코로나 때는 600만 원까지 좀 저렴해졌고, 그러니까, 이게 중강의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매출은 제가 제일 많이 찍을 것 같아요, 매출은. 그러니까 이 시간에 쇼핑몰 하는 게 더 맞긴 하거든요. 유튜브 편집하고.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고 한심했던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 해가지고 프로그램 그거 좀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좀 많이 도움 드리려고 가격을 많이 낮춰가지고 진행하는 거라서 12시까지만 받고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한두 부분만 받고 없으면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오신 분 해가지고 하리님, 지혜님, 이진아님, 이정민님, 위승호님, 이교감님, 그 프로그램이 좀 도와주니까 좀 쉽게 쉽게 할 수 있어요. 800만 개를 주머니에서 돈을 만드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신이 안 나오고도 할 수 있다. 네. 아까 궁금하신 부분, 지연님,
신상용님, 님 AI로 좀 돌리면은 되긴 하는데, 저는 자신이 나오는 걸 추천해드리긴 해요. 없으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이제 늦게 들어오시면 금요일 날 뵐게요.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나는 거거든요? 원래 10시에 보통 끝나는데, 제가 너무 좀 늦게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12시까지 신청 받겠습니다.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